발표를 하겠는데요. 마지막 발표는 지하 공간용 환기 장치를 이용하는 냉각탑 및 열 교환 시스템을 주제로 격인기계의 소헌영 전문인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격인기계 기술담당 소헌영 전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지하 주차장 배기를 이용한 냉각 시스템인데요. 이 냉각 시스템이 사실 냉각탑입니다. 그래서 일반 냉각탑에서 송풍 팬을 제외를 시키고 그 지하 주차장의 배기를 바로 냉각탑에 들여보내서 냉각을 시키는 그런 냉각탑이 되겠습니다. 그 냉각탑의 설치 위치 때문에 많은 건물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냉각탑의 설치 위치는 건물 옥상 또는 별도로 놓는 기계동의 옥상, 지상층, 중간층, 지하 이렇게 5가지가 나뉘었었는데요. 이번에 발표하는 내용은 지하 주차장에 비교적 쓸모없는 공간에다가 냉각탑을 놓고 또 송풍 팬도 필요 없어가지고 떼어낸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냉각탑에 대한 적용예, 행정계산법, 그 다음에 적용예를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육상 빌딩하고 LG 트윈 빌딩하고 다 같이 보이는데요. 이 LG 트윈 빌딩은 1987년도에 새로 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작년에 동반 소관을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새롭게 입주를 했죠. 그 트윈 빌딩은 냉각탑이 이 옥상 위에 있습니다. 칠라는 지하에 있어가지고 그 냉각수 배관이 비트를 통해서 쭉 옥상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공간도 있고 소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각수 배관이 칠라하고 냉각탑이 1:1 대응이 되면 각각의 리턴 서프라이 배관이 비트를 타고 계속 올라가 조이면 됩니다. 옆에 보이는 63빌딩은 그것보다는 2년 전에 먼저 빌딩이 조졌습니다. 그래서 이 63빌딩은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밑에 기계동이 따로 있어가지고 기계동 옥상에 냉각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63빌딩용의 기계동 위에 냉각탑을 놨습니다. 이것은 냉각탑을 처음에 라운드 탑을 놨어요. 그래가지고 수명이 길지 못해서 중간에 교체를 했습니다. 처음에 여기 놔있던 냉각탑은 라운드 타입 원형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요 바로 기계동 옆에가 라이프 오피스텔이었었는데 서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라운드 타입은 아시다시피 부피가 커서 이 파라핏 위로다가 쭉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층에 있는 라이프 오피스텔에서는 시야를 가리고 또 바람이 불면 비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싸움도 하고 민원이 많았었는데 냉각탑을 이렇게 아주 세계에서 가장 작은 하이브리드 타입을 바꾼 뒤에는 민원이 싹 없어졌어요. 왜 그랬던 간에 여기는 비교적 칠라하고 냉각탑하고 거리가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위치가 아섬타워죠. 그래서 왼쪽에 이제 아섬타워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입니다. 냉각탑은 요 바로 3층 위에 옥상에 이렇게 쭉 놓여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물론 냉각탑의 자리를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어떤 건물 옥상에 지금 쭉 놨어요. 여기는 냉각탑이 한 구역에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냉각탑에서 도출된 공기가 쭉 빠져나가지 못하고 주변에 많이 머물러 있어서 재소환이 많았습니다. 특히 보시면 이 옆에 있는 건물들이 냉각탑보다 높은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분재화가 돼서 이 기류가 바깥에 있다가 이송을 못하고 재소환이 되는 바람에 냉각 속도가 많이 올라가고 또 칠라의 에너지 낭비가 많은 이 현장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여기에 나중에 설치 후에 에어 가이드하고 아웃렛 가이드를 놔서 그걸 많이 개선했습니다. 비교적 값이 싼 FRP부터가 된 가이드를 놔서 이쪽에 재수환이 되는 것을 많이 완화를 시켰죠. 여기는 파주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현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냉방용보다는 반도체 설비에 용이 있는데
기계동을 따로 놓고 요 밑에는 냉동기하고 펌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옥상에 이제 내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P7이에요. 여기도 빈판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것도 그 구미에 있는 LED 디스플레이 프렌트 5하고 6인데요. 여기도 상당히 이제 그 건물 옥상에 많이 나는데 여기도 기계동 위에다가 그 냉각탑을 좀 배열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너무 많은 냉각탑이 한 옥상에 있어가지고 그 제설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가이드를 봐서 많이 좀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좋은 것이 냉각탑을 지상에다가 설치를 하면 가장 좋은데 우리나라는 땅값이 비싸고 여유가 없습니다. 요 지금 보이는 요 사진은 지상에다가 설치를 하고 소음 때문에 흡입구와 도출기에다가 전부 다 소음기를 붙인 겁니다. 그 지상에다가 놓은 냉각탑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우리 인천공항에 가시면 그 공항 가는데 오른쪽에 콘크리트로다가 팬 7개를 대형 팬이죠. 8.5m짜리 액션 팬을 놓은 냉각탑을 지상에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우리나라 정보종합청사 이청사는 광화문에 있어가지고 옥상에 있고요. 이청사하고 삼청사는 과천과 대전에 그 지상에 놓였습니다. 지금 행복도시는 지상과 옥상에 각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 한 백화점의 옥상인데요. 이 옥상 위에 이 카페를 아주 예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오시는 그 손님들이 카페를 이용하고 또 애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이 옥상에서 놀이터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와서 쇼핑도 하고 애들 놀이를 해놨는데 이 앞에 보이는 곳이 여기가 좀 냉각탑입니다. 그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목재로다가 탁 막아놨는데요. 저도 냉각탑이 어떤 형식인가 보려고 봤는데 틈이 한 틈도 없어요. 그래서 그 옥상의 현장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아주 넓히고 냉각탑하고 거의 바싹 붙여가지고 이렇게 펜스를 막아놨습니다. 이렇게 그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펜스를 막아놓게 되면 그 공기 유성에 장애가 되고 또 바람에 의해서 내부에 재선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냉각탑보다 층가가 보통 25배나 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데 그 에너지 낭비가 상당히 많죠. 이거는 중간층에 놓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놓는 개방형 직기용 냉각탑을 중간층에다 설치를 하고 요 외벽에 그 흡입 두발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외기가 들어와서 요 냉각탑 흡입구 양쪽에 소음기가 또 났습니다. 그 다음에 독출되는 에어가 중간층이기 때문에 배gen이 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냉각탑 중간에다가 배gen처럼 코일을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배기 덕트를 통해서 나가는 도중에 여기다가 토출 소음기까지 놓고 또 바깥에는 토출을 놓아놨습니다. 이렇게 냉각탑을 놓는 자리가 이제 상당히 고심들을 많이 해서 이렇게 중간층에다가 이렇게 이제 냉각탑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그 건축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추가되는 그 등록도 맡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지하 주차장이 어차피 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배기하는 요 누바 뒤에다가 그 냉각탑 부치를 놓고 그 팬은 그 원래 있는 배기 팬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지하 주차장 말고 지금 지하에 냉각탑이 들어가 있는 곳은 주로 우리 그 지하철 역사용 냉각탑이 전부 다 지하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하철용 그 역사는 그 지상에 역사가 없기 때문에 냉동기하고 냉각탑을 다 지하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형식은 합성식으로 해가지고 놨는데 성능이 무지하게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상으로부터 공기를 빨아들여서 도출을 하는 것을 처음에 피트를 설계했는데 현장 가서 보시면 그 피트에 여러 가지 배기 닥트라든가 급기 닥트가 많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그 냉각탑으로다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 배기의 그 피트들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떻게든가 냉각탑을 지상으로 끌어올리고 있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은 거꾸로 일반 냉각탑에 팬을 띄워서 그 지하주차장 배기를 이용하는 곳에 있습니다. 제가 그 지하주차장 도면을 그 웹에서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다운 받아봤어요. 타이핑을 쳐서 받아봤는데, 보시면, 지하주차장에 이 코너가 항상 비어 있습니다. 이 차를, 코너는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주차장의 코너는 이렇게 항상 빈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램프인데요. 이렇게 이제 코너가 보통 6m, 6m 이상은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배기 피트로다가 이용하고 이 안에다가 같이 냉각탑을 안치려고 합니다. 물론 사이즈가 커지면 요것을 조금 내려도 되고 또는 드라이어를 안 넣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도면을 몇 분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램프는 여기 있는데요. 코너가 항상 비어 있습니다. 코너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하는 것은 지하주차장의 코너 구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배기 같은 걸 만들고 같이 냉각탑을 밀어두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아파트인데요. 사실 지금 아파트에는 요새 짓는 건 가끔 있지만 냉동기를 잘 안 넣죠. 어쨌든 간에 지하주차장 코너는 이렇게 좀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티피컬한 것인데요. 이 코너가 항상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주로 여기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너가 비어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너 부분이 항상 비어있습니다. 우리 냉각탑의 이제 답변인데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열변기 모듈이 되겠습니다. 냉동기로부터 나온 뜨거워진 냉각수가 요 냉각수 분배관을 통해서 분산 우주로다가 스프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우리 충인재가 있죠. 플라스틱으로 만든 충인재에 냉각수가 얇은 막을 형성해서 떨어져 내리는 동안에 공기가 올라가면서 냉각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바람에 의해서 물이 딸려가지 말라고 비상방지판을 놨습니다. 이것을 전체를 이제 케이싱 모터가 둘렀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 본체인데요. 이것을 쉽게 요 배기 피트에다가 이렇게 안착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다가는 냉각수가 모이도록 밑탱크를 건축적으로 만들어줬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열변기 본체를 이렇게 피트에다가 배기 피트에다가 놓으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확도 상당히 짧게 걸립니다. 10mm 이하로다가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러한 배기가 이제 지상으로다가 투출이 되는데요. 이제 비가 오면은 허옇게 배경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배경 방지 코일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죠. 그래서 공기는 밑에서부터 위로 가고 물은 밑에서부터 떨어지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제 밑에가 이제 하부 수조를 건축적으로 만들기가 좀 나쁘면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다가 FRP나 스틱에다가 하부 수조를 만들면 됩니다. 물이 떨어지는 것을 이 겉에서 받아서 양쪽으로 흘리고 에어는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냉각탑의 단면도가 되는데요. 하부에는 다리에다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배경 감소용 틴튜브 코일을 집어넣고 우리 통풍팬이 있죠. 또 위에는 소음기를 달게 됩니다. 이렇게 티피컬한 냉각탑에서 요 팬하고 소음기는 기존의 지하주차장 배기 팬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압은 더 커지겠죠. 또 지상으로다가 공기를 내보내게 되면 배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경 감소용 열감도는 더 나아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6mby 6m 코너에 집어넣기 좋게끔 냉각탑을 꾸며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직기류용으로다가 만들었는데요. 요 네모난 것이 이제 직기류용 냉각탑의 충기자가 됩니다. 그래서 냉각수를 이제 위에서다가 뿌리게 되는데요. 공기는 주차장 배기 에어가 어디서부터 이쪽으로 옆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공기를 기용할 수 있는 단파를 앞에다가 달고요. 요 뒤에다가는 배경 감소용 코일을 놨습니다. 그래서 냉각수가 먼저 37도나 뜨거워진 냉각수가 이 코일을 통과하고 이 위에서 노즐을 통해서 스프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다가 내려와서 차가워진 냉각수는 다시 이제 펌프를 통해서 칠러다가 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도 티피컬하게 정해봤습니다. 2.5m, 높이가 3m. 그 다음에 이쪽 폭쪽은 6m by 6m에 딱
그 125W 4대가 들어가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6m by 6m 코너에 그 500CRT 냉각탑이 딱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계해 봤습니다. 지금 요거는 그 우리 마트에 있는 지하주차장인데요. 마트는 그 차량이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지하주차장 배기 환기 횟수가 좀 이제 작습니다. 그 아시아나 미국에서는 보통 시간당 12회 정도를 보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5회나 6회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가스를 발생하는 것을 농도를 봐서 체크를 해서 자동으로 환기 횟수를 더 늘리고 났죠. 어떤 이런 마트는 그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배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배량이 많은 데는 냉각탑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충분한 그 공기도 되고 에어도 충분하다고 맞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그 리모델링 한 사이트를 한번 본 겁니다. 사실은 그 냉각탑은 무슨 합성인데요. 여기 있는 냉각탑을 지하에다가 옮기고 나서 이렇게 이제 녹지 공간을 만들고 또 수영장까지도 만들고 해서 아주 그 냉각탑을 보이지도 않게 하고 그 비공간을 그 이용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평균적인 사이즈가 길이가 1450. 그래서 이제 4개가 들어가면 6m 안에 4개가 딱 들어갑니다. 높이가 2550, 폭이 2550, 높이가 3m 해가지고 115R 4개를 6m by 6m가 집어넣으면 500W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풍량하고 맞추는 것을 나오겠지만 풍량이 890cm, 그 다음에 그 추가되는 정압이 그 이쪽에 그 배경방지 코일이 그 일반적인 냉각탑의 4배 정도의 캐파시티를 올렸습니다. 배기량이 하나도 안 보이도록 한 40에서 45mm AQ가 더 정압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요 비용을 배관만 잠깐 봤습니다. 이것은 그 냉각탑 용량이 2000CRT일 때 워터프로는 1560톤 시간당이 되고 배관 비용은 500mm가 됩니다. 그래서 60층의 층으로 딱 봤을 경우에는 배관 길이가 550m가 돼가지고 배관 비용이 3억 8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시스템을 그 지하주차장과 바꾸게 되면 아주 짧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10%로 좀 됩니다. 배관 비용이 10%가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다가는 그 각 층마다 피트 에어가 다 빠집니다. 또 옥상에 냉각탑 에어가 빠지죠. 또 그 펌프도 파워가 줄어들어가지고 그 운전비도 상당히 작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유가 있는 고층 빌딩일 경우에는 새로 짓거나 또는 리모델링 할 적에 한 번씩 조정을 해보십사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장점을 보시면은요, 그 지하주차장에 잉여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 코너부의 그 대비에어를 이용하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그 지상의 냉각탑 녹는 에어를 상업적으로다가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배관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겠죠. 고층 빌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압력도 작아지고 또 펌프 운전비도 작아집니다. 또 이것은 이제 지하주차장에 기존 팬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총 운전 동력도 뭐 조금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죠. 또 이제 하나 그 지하주차장을 이제 가서 보면 항상 보면 냄새가 많이 나요. 시설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시설을 돌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그 지하주차장의 배기 환경도 개선이 될 겁니다. 냉각탑에 배기 팬에 공기량이 많다는 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가는 공기도 냉각탑에서 그 에어와싱을 해줍니다. 그래서 깨끗한 공기가 도출이 되겠죠. 우리 냉각탑에서는 그 냉각수의 수출 관리를 위해서 어차피 그 케미컬 시스템 인젝션 시스템을 넣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공기도 상당히 깨끗하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것이 이런 냉각탑이 지상이나 옥상에 노출되지 않아가지고 대외적인 사업장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네, 그러면 설치를 한 예를 잠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 지하주차장의 배기량하고 냉각탑에서 필요한 공기량이 똑같을 경우에는 뭐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그 지하 주차장이라면 그 배기 되는 공기를 좀 빼면서 우리도 냉각탑을 지나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만 이제 봄, 가을이나 겨울에 냉각탑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이 위에다가 바이패스 단판을 두거나 평면도인데요. 평면의 옆쪽에다가 바이패스 단판을 두어서 이제 에너지 세이빙을 할 수 있도록 바이패스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 가지고 그 배기 용량보다는 냉각탑에서 필요로 하는 공기량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각 층마다 이제 배기 에어가 이제 냉각탑을 지나게 되는데요. 부족하게 되면은 이 배기량을 더 늘려서 환기 효과를 더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외기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외기를 공급하는 팬을 따로 더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주차장의 크기라든가 또 냉방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됩니다. 그랬던 오늘 이렇게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지하 주차장에 코너에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공간을 이용을 하고 또 팬도 같이 이용을 하고, 또 지금 이때에 따르는 문제점은 이제 도출 공기가 지상에 있다 보니까 그 배경이 수증기가 축돼서 그것이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철저하게 그 배경 감속 코일을 아주 크게 만들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이 거꾸로 이제 이쪽 그 냉각탑에서 보시면은 이 코일이 이제 습한 공기가 나오기 때문에 부식의 용량 때문에 카파 튜브에다가 카파 핀에 히팅 코일을 둘러갑니다. 이제 비용이 비싸지는데요. 근래에는 이렇게 히팅 코일 대신에 플라스틱, 우리 충격과 똑같은 플라스틱 판을 이용한 히터를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금속재의 히팅 코일 대신에 플라스틱 열광기를 주게 되면 아주 저렴한 금액에 이렇게 배경 방지 시설을 갖춘 냉각탑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이미 좀 다 개발을 해놨고, 이제 지금부터 몇 군데 건물을 통해서 적용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답 마쳤습니다. 그 질문